정만복은 한참을 걸었습니다. 종로 쪽에서 강남까지 지하철 타기가 마땅치 않아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탔어요. 손에는 오래된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죠. 무거워 보이진 않았지만 그 가방을 들고 있는 정만복의 손은 특별했습니다. 굵고 튼튼한 손가락, 거친 손등, 그리고 수십 년간 가죽을 다루며 생긴 독특한 굳은 살. 그 손끝에서 수많은 작품이 탄생했지만 오늘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쪽으로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다가왔어요. 정만복의 낡은 재킷과 구겨진 셔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공손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그를 막았습니다. 정만복은 잠시 당황했죠. 그저 약속 장소에 왔을 뿐인데 말이에요. 예약하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투숙객을 만나러 오셨나요? 정만복은 주머니를 뒤적이며 초청장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둘러 나오느라 챙기지 못했던 거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에릭 장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만 직원의 눈이 의심스럽게 빛났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리센트의 CEO를 이런 노인이 찾는다니요. 로비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모두 비슷한 생각을 하는 듯 했죠. 선생님, 혹시 노숙을 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이곳은 쉼터가 아닙니다. 정만복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곧 담담해졌습니다. 평생 이런 오해를 받아온 건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도 나름 잘 나가는 수공예 장인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고 유행이 바뀌면서 그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봐요, 저 노인네 또 왔어. 멀리서 경비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죠. 그냥 내일 다시 오면 될 일이니까요. 에릭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싶었지만 그는 애초에 휴대폰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정만복은 조용히 몸을 돌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 낄낄 웃는 소리도 들렸죠. 그러나 정만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손끝으로 말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가방 안에는 에릭 장의 아버지가 평생 아껴 쓴 가죽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선을 맡긴 것이죠. 그 가방은 에릭의 브랜드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 정만복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약 4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만복은 유럽에서 수공예를 배우고 돌아온 촉망받는 장인이었죠. 그리고 에릭의 아버지는 그의 첫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정만복은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었어요. 내일은 좀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에릭이 보낸 초청장을 꼭 챙겨야 할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정만복은 가방을 꼭 쥐었어요. 어쩌면 이 가방이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도로 위에서 정만복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어요. 화려한 성공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손끝에 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처럼 세상이 자신을 보는 방식이 씁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다음 날 정만복은 같은 호텔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었어요. 오래된 양복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왔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머니 속 초청장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어제 봤던 직원들이 여전히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그러나 정만복은 이번엔 당당하게 초청장을 내밀었습니다. 아시아 장인 리셉션에 초대받았습니다. 직원은 초청장을 확인하더니 어제와는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은 눈치였죠. 그저 형식적인 예우를 갖추는 정도였습니다. 3층 그랜드 볼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만복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로비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린 사람들이 호텔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경호원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죠. 그는 40대 초반의 날렵한 인상을 가진 아시아계 남성이었어요. 바로 에릭 장이었습니다. 에릭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선 정만복을 발견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습니다. 선생님, 정말 오셨군요. 에릭은 경호원들을 제치고 정만복에게 달려왔어요. 그리고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선생님을 직접 모셔올 걸 그랬습니다. 불편하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만복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에릭 씨, 잘 지냈습니까? 에릭은 정만복의 손을 양손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가방은 가져오셨나요? 정만복은 들고 있던 가방을 내밀었어요. 에릭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죠. 어제 호텔 직원들이 노숙자 취급했던 그 가방 안에는 에릭의 아버지가 평생 소중히 여겼던 유품이 있었던 겁니다. 역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이 가방은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로비에 있던 호텔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어제 정만복을 쫓아낸 직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 CEO가 이토록 공손하게 대하는 사람을 그들은 노숙자 취급했으니까요. 에릭은 주변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정만복 선생님이십니다. 아시아 최고의 가죽 장인이시죠. 제가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기도 하고요. 호텔 지배인이 급히 달려와 정만복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알아뵙지 못했습니다. 정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수수하게 입고 왔나 보네요. 에릭은 정만복의 팔을 붙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선생님, 오늘 행사는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아시아의 숨은 장인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3층 그랜드 볼룸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차려입은 VIP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온 장인들도 있었죠. 도자기, 목공예, 직물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었습니다. 에릭은 정만복을 무대 가까운 자리로 안내했어요. 선생님은 제 브랜드의 시작이자 영감의 원천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선생님의 작품을 보여주시며 진정한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거든요. 정만복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살짝 홍조가 돌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특히 자신이 한때 작은 도움을 주었던 에릭이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안상우 이사가 호텔 지배인과 함께 다가왔어요. 정만복 선생님, 어제 있었던 일 정말 죄송합니다. 특별 스위트룸을 준비해 드렸으니 행사 후 편히 쉬다 가시길 바랍니다. 정만복은 손사래를 쳤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일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내일도 일찍 공방을 열어야 하니까요. 에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선생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모두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정만복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는 원래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고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하지만 에릭의 진심 어린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가 많진 않지만 괜찮다면 말씀드리죠. 행사가 시작되고
화려한 조명이 켜졌어요. 정만복은 자신이 이토록 화려한 자리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종로 골목 작은 공방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평생 자신의 손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랜드 볼룸은 수백 명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모인 사람들은 모두 최고급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었어요. 정만복도 이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다른 VIP들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정장은 오래되고 구식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리셉션 테이블에 앉은 정만복을 향해 호텔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다른 태도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죠. 정말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에릭 장이 말한 아시아 최고의 장인일까? 그런 의문이 그들의 얼굴에 선명했습니다. 안상우 이사가 정만복에게 다가와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정만복 선생님, 오늘 행사에서는 특별한 소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에릭 회장님께서 선생님에 대해 언급하실 텐데 혹시 준비된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것은 없습니다만 안상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는 분명 세계적인 CEO가 극진히 대접하는 인물이니 뭔가 특별한 면모가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았죠. 하지만 정만복은 여전히 수수한 태도를 보이며 단정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자리인 만큼 몇 마디 하셔야 할 텐데 안상우가 말끝을 흐렸어요. 바로 그때 스태프가 행사 준비 자료를 들고 와서 정만복 앞에 펼쳤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행사 일정표와 발표 자료였죠. 스태프는 당연히 정만복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는지 곧바로 통역을 부르려 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정만복은 영어 자료를 집어들더니 유창한 영어로 내용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음은 정확했고 전문 용어도 능숙하게 다뤘어요. 주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 부분은 좀 수정하는 게 좋겠네요. 안상우와 호텔 직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안상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는 정만복을 단순한 한국의 늙은 장인으로 생각했을 뿐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예술가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정 선생님, 혹시 해외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만복은 잠시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젊었을 때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7년 정도 수공예를 배웠습니다. 그때는 외국어도 많이 사용했죠. 그의 담담한 대답에 주변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정만복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호텔 직원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죠. 이전의 어색함은 온데간데였고 진심 어린 존경심이 그들의 표정에 스며들었어요. 윤지아 매니저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차 한 잔 드시겠어요? 특별히 준비한 녹차가 있는데. 정만복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냥 물이면 충분합니다. 그의 소박한 대답에 윤지아는 더욱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이런 VIP들은 대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데 정만복은 그저 물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요. 에릭 장이 정만복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선생님을 소개한 후에 무대로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정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네. 너무 긴장하지 말게. 나는 그저 내 이야기를 할 뿐이니까. 에릭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에게 정만복은 단순한 장인을 넘어선 스승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비록 공식적인 사제지간은 아니었지만 정만복의 작품과 철학이 에릭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행사장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에릭 장이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세계적인 CEO답게 당당하고 우아한 모습이었죠. 청중들의 박수 소리가 볼륨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센트는 단순한 럭셔리 브랜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장인 정신과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브랜드죠. 에릭의 연설은 카리스마 넘쳤어요.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정만복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에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낄 수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제 브랜드의 철학적 토대를 만들어주신 분이자 저의 스승과도 같은 분이십니다. 바로 정만복 선생님이십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정만복을 향했어요. 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히 일어나 무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 없이 단단했어요. 평생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사람의 발걸음이었죠. 정만복이 무대에 올라서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더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정만복은 그저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에릭의 소개가 계속되면서 청중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40년 전 제 아버지에게 첫 가죽 가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가방은 지금까지도 우리 가족의 보물이죠. 그리고 그 가방에 담긴 철학이 바로 오늘날 리센트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정만복은 무대 위에 서서 차분히 청중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겸손했지만 동시에 깊은 자신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일을 완벽하게 알고 그 가치를 확신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었죠. 에릭 장이 정만복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무대 위 조명이 정만복을 비추자 그의 주름진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평생 가죽을 다루며 생긴 손에 굳은 살,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 그리고 맑고 단단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정만복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에릭 씨. 정만복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화려함이 없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평생 가죽을 다루며 살아온 장인일 뿐이죠. 청중들은 처음에는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정만복을 바라봤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행사에서 이토록 소박한 연설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만복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젊은 시절 가죽 공예를 배우기 위해 이탈리아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정만복의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청중들의 집중도도 높아졌습니다. 그의 소탈한 모습과는 달리 말하는 내용은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장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손끝은 마음을 담는 곳이에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작품은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화려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입니다. 특히 다른 장인들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가죽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제품들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에요. 에릭의 아버지도 그 중 한 분이셨습니다. 정만복은 잠시 에릭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에릭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청중들도 정만복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에릭의 아버지는 제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만복 씨, 당신의 작품은 마법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니까. 사실 그것이 바로 진짜 장인의 작품이 가진 특별함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죠. 정만복의 말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연배가 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정만복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죠.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트렌드도 계속 바뀌고 사람들의 취향도 빠르게 변하죠.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만든 작품의 가치는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정만복은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굵고 거친 손가락, 수십 년간 가죽을 다루며 생긴 상처와 굳은 살이 선명했어요. 그 손이야말로 그의 인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이 손으로 저는 많은 제자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기술만 배우려 하지 말고 마음도 함께 배우라고요. 손끝은 마음을 담는 곳이니까요. 정만복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볼룸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모두가 감동한 것이죠. 특히 안상우 이사와 윤지아 매니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에 잠긴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로의 작은 공방에서 가죽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제 인생의 의미를 찾았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의미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만복이 말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죠.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에릭이 다시 무대로 올라와 정만복의 손을 잡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존경하는 제 스승의 철학입니다. 리센트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만복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부분은 그의 작품을 보고 싶다거나 그의 공방을 방문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특히 외국에서 온 바이어들은 정만복의 작품에 큰 관심을 보였죠. 선생님, 저희 매장에서 선생님의 작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파리에서 온 바이어가 명함을 건네며 물었어요. 정만복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대량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 제자들이 운영하는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 수는 있겠네요. 그의 대답에 바이어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곧 수긍했어요. 정만복의 철학이 담긴 작품이라면 그의 제자들의 것도 가치가 있을 테니까요. 안상우 이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로 정만복을 대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호텔에서 선생님의 특별전을 열면 어떨까요?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정만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저는 그런 화려한 자리보다는 제 공방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에릭을 위해서니까요. 그의 소박한 태도에 안상우는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명성과 부를 쉽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정만복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윤지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내일 돌아가실 때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말씀해 주세요. 정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할 것 같네요. 공방에 일이 좀 밀려 있거든요. 그의 말에 윤지아는 감탄했어요. 이렇게 큰 행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에도 다음 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놀라웠던 거죠. 정만복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너머로 종로의 작은 공방이 그립게 느껴졌어요. 그곳이야말로 그의 진짜 무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만복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의 넓은 침대에서 자는 것이 어색했던지 그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종로의 작은 공방이 그리웠습니다. 어제의 화려한 행사가 마치 꿈만 같았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정만복은 고개를 돌렸어요. 들어오세요. 윤지아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제가 모시러 왔어요. 정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하지만 간단히 먹고 바로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방에 일이 있어서요. 윤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사실 어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몰라 뵈어 큰 실례를 했어요. 정만복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기 쉽지요. 저도 젊었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윤지아의 눈에 감동의 기색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정만복이 화를 내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일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죠. 어제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싶습니다. 정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마음을 담는다면 그 일은 어떤 것이든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호텔 매니저도 마찬가지죠. 윤지아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의 말 한마디가 그녀에게 새로운 시각을 준 것 같았습니다. 정만복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가죽을 다루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식당으로 내려가는 길에 안상우 이사가 정만복을 맞이했습니다. 그도 윤지아처럼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어요. 선생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정말 멋진 말씀 감사했습니다. 정만복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릭 씨는 어디 있습니까?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먼저 나갔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이것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안상우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정만복이 그것을 열자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죽 키홀더가 들어있었어요. 리센트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지만 평범한 제품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수작업으로 정성껏 만든 것이 분명했어요. 에릭 회장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정만복의 눈에 감동이 번졌습니다. 에릭이 CEO가 된 후에도 여전히 손으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이 그를 뿌듯하게 했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인 정신의 계승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에릭에게 전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소중히 간직하겠다고요. 아침 식사 후 정만복은 호텔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로비에는 어제 그를 무시했던 직원들이 모두 줄을 서서 배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약간의 부끄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안상우가 정중하게 말했어요. 정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는 게 익숙해요. 오히려 그게 더 편하죠. 그의 소박한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어요. 화려한 행사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놀라웠던 거죠. 하지만 정만복에게는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정만복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어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그의 걸음에는 더 큰 자신감이 묻어났다는 것이었죠.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정만복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나 부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손끝에 담긴 정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에릭은 그 중 하나일 뿐이었죠. 그의 제자들, 그의 작품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윤지아와 안상우까지 그들 모두가 정만복의 삶에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정만복은 천천히 올라탔어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종로의 작은 공방을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을 가죽 조각들, 바느질할 준비가 된 실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는 제자들. 그것이 바로 정만복의 세계였죠. 버스가 종로로 향하는 동안 정만복은 에릭이 준 키홀더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것은 스승과 제자 사이의 소중한 인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만복은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생각이었죠. 공방에 도착하자 제자들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어젯밤 행사는 어떠셨어요? 정만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저 옛 제자를 만난 것뿐이네. 자, 이제 일을 시작하자고. 그의 말에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만복에게 있어 어제의 화려한 행사는 그저 일상의 작은 일부일 뿐이었죠. 진정한 그의 삶은 여기, 이 작은 공방에 있었으니까요. 정만복은 작업대에 앉아 가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평온함이 번졌어요. 이곳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자리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니라 자신의 손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 조용한 공간이야말로 그의 무대였죠. 그날 오후 윤지아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선생님. 정만복은 작업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윤지아는 작은 가죽 가방을 내밀었어요. 이거 제 어머니가 20년 넘게 사용하시던 가방인데 수선이 필요해서요. 선생님께서 손봐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만복은 그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오래된 가방이었지만 잘 관리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맡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윤지아의 눈에 기쁨이 번졌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거든요. 정만복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추구해온 것이었어요.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윤지아의 변화된 모습이 바로 그 증거였죠. 이 가방은 일주일 후면 고칠 수 있을 것 같네요. 직접 오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보내드릴까요? 윤지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직접 찾으러 오겠습니다. 선생님의 공방을 더 보고 싶어요. 그녀가 떠난 후 정만복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낡은 가죽이 다시 생명을 얻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정만복의 마법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가치를 드러내는 진정한 장인의 마법. 며칠 후 에릭 장이 정만복의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의 화려한 CEO 모습이 아닌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마치 오래전 정만복의 제자였던 시절로 돌아간 듯했죠. 에릭은 공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정만복은 작업대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앞에는 윤지아가 맡긴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릭 씨, 어서 오게. 갑자기 웬일인가? 에릭은 공방 안으로 들어와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정만복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도구들, 책장에 빼곡히 꽂힌 가죽공예 서적들, 그리고 작업대 위에 정성스럽게 늘어선 작품들이 정만복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었죠. 선생님, 오늘은 공식적인 제안을 드리러 왔습니다. 에릭은 정중하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희 리센트의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연봉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하시면 됩니다. 1년에 몇 번만 자문해 주시면 돼요. 정만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은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고문이라는 위치, 넉넉한 보수,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철학이 더 넓은 세상에 퍼질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정만복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맙네, 에릭. 하지만 난 이 골목이 좋아. 제자들과 함께 가죽을 다루는 이 시간이 내겐 가장 소중하거든. 에릭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곧 이해의 미소로 바뀌었어요. 예상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그러셨으니까요. 하지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어요. 정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 찻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차 한 잔 하지 않겠나? 아직도 그 쓴 녹차를 좋아하나? 에릭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요. 좋은 차는 처음엔 쓰지만 마지막엔 달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종로의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정만복의 주름진 얼굴이 더욱 깊은 지혜로 빛났죠. 에릭, 자네는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구먼.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에릭의 눈에 감동이 번졌습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철학이 없었다면 지금의 리센트도 없었을 거예요. 정만복은 고개를 저었어요. 난 그저 가죽을 다루는 법을 알려줬을 뿐이야.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자네가 결정한 거지. 아닙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장인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정만복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과거를 회상했죠. 자네가 처음 이 공방에 왔을 때가 생각나는군. 그때 자네는 그저 호기심 많은 대학생이었지. 에릭도 미소 지었습니다. 네, 친구 따라왔다가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반해버렸어요. 그 가방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 작은 만남이 큰 변화를 가져오니 말이야. 에릭은 진지한 표정으로 정만복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정말로 고문직을 거절하시는 건가요? 저희 브랜드에 선생님의 이름을 걸고 싶은데요. 정만복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에릭, 내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철학이지. 자네가 그 철학을 잘 이어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에릭의 눈에 깊은 존경심이 번졌어요. 정만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에게는 값진 가르침이었습니다. 화려한 이름과 명성보다 진정한 가치를 중시하는 그 모습이 에릭에게는 언제나 큰 영감이었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희 브랜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느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난 언제나 자네의 든든한 지원자니까. 에릭이 떠날 시간이 되자 정만복은 그를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자네 아버지가 참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자네 같은 아들을 두셨으니 말이야. 에릭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에릭이 떠난 후 정만복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어요. 그의 눈앞에는 여전히 윤지아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만복은 가죽에 손을 대며 생각했어요. 이름은 사라져도 손끝은 남는다. 그것이 바로 정만복이 평생 믿어온 철학이었습니다. 정만복의 공방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도 3명의 제자가 작업대 앞에 모여 스승의 손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장 오래된 제자인 김민수는 이제 40대 중반으로 정만복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죠. 30대 초반의 박지영은 섬세한 바느질 솜씨로 정평이 나 있었고, 가장 어린 제자인 이준호는 28배 나이에 이미 독특한 디자인 감각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된 가방을 수선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만복은 윤지아가 맡긴 가방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20년이 넘은 가죽 가방이었지만 소재 자체는 여전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손잡이 부분이 닳았고
모서리가 해진 상태였죠. 가죽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변화하지만 그 변화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보세요. 이 가죽은 사용할수록 더 깊은 색과 윤기를 얻었죠. 이것이 좋은 가죽의 특성입니다. 유행은 흘러가지만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는 법이에요. 이준호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요즘은 대량 생산된 가방이 더 인기 있는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가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만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대량 생산품은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지. 그건 분명해. 하지만 손으로 만든 제품에는 만든 사람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네. 그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을 거야. 그는 천천히 바늘을 들어 올렸어요. 그의 손은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몇십 년간 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장인의 손길이었죠. 보세요. 이 가방의 손잡이. 다른 부분이 보이죠? 이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이 가방과 주인이 함께한 세월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이 흔적을 존중하면서 수선해야 하지요. 정만복은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풀었어요. 그리고 같은 색상의 가죽을 새로 덧대어 바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유려했어요. 가죽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가죽의 결을 읽고 그 특성에 맞게 작업해야 합니다. 강제로 모양을 만들려 하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은 정만복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어요.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기술적인 것을 넘어 삶의 철학에 맞닿아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이 바느질 방법은 유럽에서 배우신 건가요? 박지영이 물었습니다. 정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이탈리아 피렌체의 한 작은 공방에서 배운 기술이야. 하지만 그대로 따라하진 않았어. 우리 손에, 우리 정서에 맞게 조금씩 변형했지. 그게 바로 창의성이네요. 김민수가 말했어요. 정만복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창의성이라. 그럴 수도 있겠구먼. 하지만 나는 그저 내 손이 가장 편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찾았을 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가죽은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정만복은 마무리 작업을 하며 말했습니다. 유행은 흘러가도 손끝은 남는다. 여러분의 손끝에 정성을 담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작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치를 발할 겁니다. 저녁 무렵 정만복은 공방에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종로의 오래된 골목길을 걸으며 그는 오늘도 충실한 하루를 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작은 공방, 성실한 제자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일. 그것이 정만복의 세계였어요. 집에 도착한 정만복은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파리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죠. 아들 정세훈이 보낸 것이었어요. 아버지, 파리 패션위크에서 제 컬렉션이 대단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정세훈의 작품에서 오랜 장인 정신의 혼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편지를 읽는 정만복의 눈가에 작은 습기가 맺혔습니다. 아들 정세훈은 이제 파리에서 인정받는 가죽 디자이너였어요. 딸 정미영은 밀라노에서 자신의 가죽 액세서리 브랜드 만복을 운영하고 있었죠. 아버지의 이름을 브랜드로 삼아 그의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만복은 평소와 같이 일찍 공방으로 향했어요. 그는 여전히 가장 먼저 출근하여 공방의 문을 열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한결같은 일상이었죠. 윤지아가 완성된 가방을 받아들고 감탄했어요. 와, 정말 놀라워요. 새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어머니의 가방이라는 느낌이 그대로네요. 정만복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경험과 정성이죠. 가방에 담긴 추억을 존중하면서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 뿐이에요. 저녁이 되어 정만복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구들을 정리하고 작업대를 깨끗이 닦았어요. 내일도 여기서 같은 작업이 이어질 것이기에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공방 문을 잠그기 전 정만복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도구들, 수십 년간 사용해온 작업대, 그리고 가죽 냄새. 이 모든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화려한 명성은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깊은 만족을 느꼈어요. 종로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정만복은 생각했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화려한 트렌드와 유행 속에서도 손끝에 담긴 진심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멀리서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정만복의 마음은 언제나 이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장인이었지만 여전히 종로의 조용한 장인으로 남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바로 정만복의 진정한 모습이었으니까요. 달이 떠오른 밤, 정만복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그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공방으로 향할 것이고 그의 손끝에서 새로운 작품이 탄생할 것이에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빛나는 정만복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진짜 장인은 어디에 있든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빛나니까요.